조경식 증인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폭탄급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쌍방울 북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그리고 배상윤 회장과의 국제 전화까지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내용들인데요. 특히 조경식 증인이 직접 폭로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놓고 이것으로 이재명까지 엮어 넣어야 한다는 구도가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도는 바로 권성동 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폭탄급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배상윤 회장이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경식 증인이 명확하게 답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청문회장을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직격탄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경식 증인은 배상윤 회장과의 국제전화 내용까지 상세히 폭로했는데요. 3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빠져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면서 3년 실형은 살게 해줄게 라는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도 검찰이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백 번 가깝게 불려나가서 조사받던 내용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얘기하라는 것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갈비탕이나 짜장면 같은 편의 제공까지 뒤따랐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당사자인 박 검사는 해외 연수차 영국 체류 중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김성태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나오지 않아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과연 진실규명의 장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무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경식 증인의 증언을 확인해보세요.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조경식 부회장과 관련해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올려봐 주시고요.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은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그룹은 KH 그룹인가요? 예, KH 그룹. 제일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 22년도 12월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에서 저렇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조경식 KH 부회장이시죠? 예, 지금. 둘이 만나셨죠? 네. 예. 저렇게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아,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쪽이라고 하시면? 권 박사님의 그 베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그 친구는 저희 사이 친구고요.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 수배자로 지금 캄보디아에 도망가 있습니다. 그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지려고 했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호텔에서 저 사진이 이제 그 롯데호텔 로비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말씀 내용이 그 당시입니다. 저 사진. 네.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 2024년 7월 찍어준 사람이 황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으로 돌려주셔서 녹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녹취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권 박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저 녹취는 몇 월 며칠 날 녹취입니까? 아까 거 들어주세요 그대로. 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그 시기입니다. 저기 20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만난 날은 저건 7월 8일, 두 분이 만난 날은 7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사진은 띄워두세요 계속.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작년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저희 KH그룹에 저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네.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예전 그 동계올림픽 그 400만 평의 저희 그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5성급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저렇게 이제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그러면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뵙게 된 거죠. 시작은. 예, 그렇게 해서 만나 뵈었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 수배자로. 적색 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국제전화 통화를 제가 권 박사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예.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존어미싱 VIP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이따가 아예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 좀 충분히 쓰시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네, 지금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네. 마무리를 저는 적절한 또 시점에 이따가 해주시면 질의를 할 텐데요. 조금만 더 박은정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영상으로 소리로 나오는데요. SBS 인터뷰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따가 또 한번 질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광민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KH그룹 회장이 이제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라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임원진들,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또 그 다음 타겟가 저희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주 항공이 떨어진 그 달인데 그 전에 그 약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유명 정치인이 대북 사업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 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거기에 그분이 보낸 문자 제출해달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거 하나 없다고 하자고. 예, 그게 작년 제주 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두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계실 때고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룹 자체와 또 정의라는 그 마음에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제주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유명 정치인을 끼워 넣어야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당시 수사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우선 또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으셔서 먼저 하시죠. 예. 그래도 될까요? 예, 그럼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죠. 위원장님 아까 해주셨는데 네.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 죄송해서 네. 하여튼 서영교 의원님 이따가 질의를 한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따 한번 더 다시 집중적으로 네.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금 한 1분 정도만 하고 네.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는 이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하시면 좋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박상용 수원지검 주임검사였죠. 저희가 탄핵 청문회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번 불려나가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그리고 협박, 가족을 건드리는,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보수, 뭐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감상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유와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최초에 지금 요 회 도시락 이전에 나왔던 말씀하세요. 것은 예.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서 연어회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 연어회와 술이 들어갔다. 두 번째 화면 들어봐 주세요. 자, 잘 보시겠습니다. 2024년 3년 11월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도시락이 또 25인분 들어갑니다. 회와 초밥.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사가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경식 부회장님, 참 신기한 건데요. 어떻게 17인분,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그분들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엔 25인분, 68인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인물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이 회도시락을 그분들에게 나눠준 겁니까? 그래야지 말 안 나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사람들도 받아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도 받던가요? 어느 분이 이제 주도를 하시니까 되겠죠. 네. 그러면 17, 17인분 검사,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정도 드셨겠네요? 25인분. 이제 이 모든 게 안부수의 작품이었고요.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부수의 작품이고 나머지 김성태나 역시 모두 다 이용당한 사기당한 이 진짜 그렇습니다. 치졸한 사건입니다. 예, 북과 주가 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북과 사업을 펼치겠다고는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 조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초밥과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이 회초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도시락은 어디에서 주문하는 겁니까? 강남에 어도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3년 이용하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표는 배정철이고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강남의 횟집 사장도 이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께서 회를 그쪽 법인카드로 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23년 건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사 기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에 과거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 해당 내역에는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도에서 그렇군요. 예.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네. 재판부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내역을 요구하신 거였죠? 이게 사실관계가 약간 좀 어긋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23년 6월경에 연어초밥 그렇죠. 내용을 23년 네. 6월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기도 기록해 놓은 네네네. 그때 그거는 법인카드로 확인이 된 건이고요. 그때 법인카드로 확인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재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동시에 출석한 날에 대한 카드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들고 쌍방울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출정해서 다시 교도 돌아갈 때까지 수원지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도를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방울 법인카드가 어도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해서 받아낸 자료 말고 그 외에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받은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자료에 쌍방울이 어도에 자주 갔다라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서울구치소 다녀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확인했는데요. 변호사님, 이화영 의원 변호 접견 가시겠지만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시부터 5시 좀 넘어서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접견이 밤 9시에 있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 11시 55분까지도 접견한 기록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을 그리고 구치소장을 지휘해서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2023년 5월 29일에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 자료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오고 9시 43분 같은 시간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연어 파티를 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서 오늘은 조경식 부회장께서 아주 큰 결단으로,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 결합된 내용, 그리고 검사가 결합된 내용, 그리고 정치인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며 오늘 증언하신 자리입니다. 이후에 다시 제 순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 얘기한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시기가 생각 안 나는데 제주항공 추락했을 당시 그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그때는 윤석열이 탄핵이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때 이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JTBC에 제보하기 위해서 JTBC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보도 자료까지 줬었는데, 그래서 JTBC도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고 협의가 됐는데 제주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보도가 안 됐었다라는 걸 말씀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뭐 예컨대 윤석열이 탄핵돼서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이 시기에 맞춰서 당신께서 제보한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정권 때도 했었던 그 제보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요. 그 전에 좀 긴급을 예, 저는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희동 차장 어디 계세요?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조경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기 참 힘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불러내게 되어서. 쌍방울이 북한과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죠? 제일 처음에는 백두산 카지노 관광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신의주로 관광 특구를 그쪽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관광 호텔을 짓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광물 쪽이고요. 3차가 핸드폰 통신 관계였는데 통신은 통일교에 40년 전에 계약을 해줘갖고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북한 측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소스를 딜하는 협의, 이것을 검찰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지금 이게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화영 정보를 주고 권성동 통해 검찰과 협의하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게 권 박사 쪽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들을 어떻게 되면 그들을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니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쌍방울과 이화영을 둘을 끼워 맞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제 그것이 쌍방울을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영을 끌어놓아야지만이.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예, 쌍방울을 그래야지 살려줄 수 있다. 그 윗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과 그날 만난 날, 이 권성동 의원한테 돈 주는 장면의 사진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 저한테 보낸 권 박사 혼자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걸 찍은 사진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도 질타를 당했고요. 질타를 당했다는 건 누구에게 질타를 당합니까? 저한테 질타를 당했죠. 사진을 왜 권 박사 혼자 그쪽에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걸 찍었냐. 돈을 주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권 박사한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저 역시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해놔서.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의원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KH그룹에 강원도 평창에 45홀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7홀이 회원제고 18홀이 700cc라서 퍼블릭 골프장인데 그 45홀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10억에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한 1년에 190억의 현찰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쌍방울 관계가 다시 드러나고 저희 KH 관계가 드러나고. 자, 지금 말씀으로는
이 사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 하면 검사로부터 일정 정도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 KH그룹에 배상윤 회장도 들어오시게 되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받은 형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까 말한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본인입니다. 권 박사한테. 본인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예, 제 자리, 저하고 그건 롯데호텔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곧 대화 나눈 내용을. 자, 일단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그리고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배상윤 회장님께서 그 두 번을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 박사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꿔주자마자 의원님하고 이제 뭐 서로 저거 얘기를 하는데 권 박사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에는 잘 챙겨. 그러고 있어. 그리고 모든 건 조 회장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마무리 할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그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임 횡령이 한 3천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얏트 호텔을 팔아가지고 6월 말일 5천억의 잔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 횡령 금액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지워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3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예, 거기까지가 얘기가 그날의 대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예. 더 질의는 또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저 할까요? 네, 마저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시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JTBC 기자도 저희가 체크는 해봤습니다. 근데 주고받은 문자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떻든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때는 12월 그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던 그 즈음이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도 있었군요. 예, 그러면요. 그 전에 예. 대화 있던 게 그게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허재원 기자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보도하신 것을 쭉 보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검사가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렇다면 이화영, 이재명 두 정치인의 이름을 엮으라고 했던 것 저희는 그동안 다 추적했습니다. 국정원 자료까지 저희가 다 받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자료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다 보도되었고 그때 보도했던 분 중에 또 취재한 분 중에 한 분이 허재원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검찰이 정권과 그리고 국정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상황까지 왔는지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가 국정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의 로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저의 이제 취재 기자로서의 판단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틀어주신 그 녹취록에도 엄연히 권성동이 굉장히 좀 그 은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검찰과 어떤 식의 얘기를 한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금 그 보여주신 그 화면에도 등장하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좀 더 정보 소스를 이야기를 해야 권과 접촉하는 황땡땡이가 명분이 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아까 보여주신 거 있는데 그 황땡땡 씨가 바로 권성동 의원과 매우 밀접한 사이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황땡땡 씨의 저희는 실명을 사실 거론은 안 했었는데 아까 전에 사실 이미 공개를 하셨거든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황성일 씨인데 지역에서 이런저런 그 권성동 의원이 주로 영향력을 뻗치는 강원도 영월 뭐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지역 유지로 알고 있고 또 보수 법무법인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고문 역할을 맡으신 적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사법 브로커 역할 이런 것들 하는 것들로 사실 언론계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뭐 본인이 설명하진 뭐 당연히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통일교에서 한학자 씨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범죄 뭐 이런 것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뭔가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흔적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통일교에서 거론되는 금액보다 수십 배의 금액이 지금 조경식 부회장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그 역할들을 이제 한 것들을 이제 조경식 부회장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검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게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조경식 부회장께서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은 조경식 부회장이 갖고 계셨던 휴대폰에 녹취록, 문자 등등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자료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을 매개체로 해서 이재명, 이화영을 넘겨주는 대가로 김성태의 쌍방울 그리고 KH그룹으로 수사 확대가 더 되지 않도록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 방식으로 검찰에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저희는 취재를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경식 증인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님이 귀국할 때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귀국입니다. 잡혀갖고 원숭이들 20마리한테 붙잡혀갖고 골프장에서 들어오면서 첫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의 일성이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들어와서 구속되면서 그게 계속 지켜지다가 진짜 모르니까요. 모르는 일이고 저희들 그룹 사업이고 대북에 대한 저희 그룹 사업이지 누구 유명 정치인들을 껴놓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검찰의 파렴치 않은 압박에 의해서 사기꾼들보다 더 못한 그런 치졸한 수사 기법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가족들까지 저거 하다 보니까 김성태 회장 역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특히 이화영 부지사님을 엮어넣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남자로서 굉장히 지금 도망가 있는 배상현 저희 KH 회장님도 가슴 아파하고 있고 하여튼 그 점을 너무 속상해하니까 좀 살펴주시고 이 검찰이 이래서 안 된다는 지금 이 정부에서 이 검찰을 없애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진짜 박수치고 저희들 좋아할 일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